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4월 26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틀간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25%로 동결하고 오는 2014년 말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개선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시장은 침체되어 있고 이러한 부진은 여전히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몇 주간 유로존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어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선된 금융 안정의 일부분이 다시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연준은 경제 회복과 실업률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연준 재무제표를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2014년 말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합의된 약속에 대해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최근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연간 목표치인 2%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최근 경제지표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톤은 유지했습니다. 어제 나온 경제 전망에서 연준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실업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높였습니다. 당초 올해 1월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2.2에서 2.7%일 것으로 봤는데 이를 2.4에서 2.9%로 높였고 실업률은 7.8에서 8.0%로 1월에 8.2에서 8.5%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내년의 실업률도 7.4에서 8.1%에서 7.3에서 7.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개별 위원들의 새로운 기준금리 전망도 제시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당초 1월에 비해 연준이 약속한 2014년 말 이전인 2014년 중 첫 금리 인상을 점친 위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와 내년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은 각각 3명씩으로 1월과 같았지만 2014년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의원은 7명으로 종전 5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명이었던 2016년 금리 인상 전망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또 2014년 말에 1% 이하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7명으로 종전의 9명보다 줄었습니다. 3명은 적어도 1에서 2%는 돼야 한다고 봤고 7명은 2에서 3%로 전망했습니다. 종전 5명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4.2% 감소했다고 발표되며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이는 앞서 2월에 1.9% 증가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특히 시장 전망치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변동성이 큰 항공기와 자동차 등 운송 부문을 제외한 핵심 자본재 주문도 전월 대비 1.1% 감소해 0.5% 증가하였던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국방 부문을 제외한 주문도 4.6%나 감소해 역시 지난 2009년 1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부는 제조업 생산이 향후 2~3개월 내에 둔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제조업 경기가 다소 하향 추세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유럽 경기 후퇴 및 중국 성장률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장밋빛 실적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 수요가 아닌 미국 내 탄탄한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대형 제조업체들이 내놓은 1분기 실적은 물론 올해 전체 이익 전망치도 상당히 견조하다고 합니다.
24일 실적을 내놓은 3M의 경우 1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올해 전체 이익 전망 역시 높여 잡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미국 내 주거용 에어컨 장비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고 일리노이스 툴웍스와 이튼, 파커 한리핀 같은 대형 제조업체들도 이익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기업 중 79%가 기존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이는 지난해 5년 평균치인 67%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호조는 유럽의 경기 후퇴와 고유가로 일찌감치 이익 전망을 미리 낮춰잡은 영향도 있지만 미국 경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건전함을 보여준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며 제조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GDP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분기 0.3% 감소한 데 이어 1분기에도 0.2% 감소한 것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 침체와 공인되는 조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경제는 100년 이상의 지난 역사 중 최장기의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진 것을 보여준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이번 통계에 대해 파국적인 상황이라면서 현 보수당 정부가 초래한 침체라고 공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긴축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오스본 장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빠졌고 또다시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정치적 타격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보수당의 전략가들은 경제에 대해서는 노동당보다 보수당이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운드에 대한 주요 시장의 차별자들의 확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 파운드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며 이미 시장의 파운드 거래량이 줄고 있는 상태가 좋지 않은 소식으로 평했습니다. IMF가 스페인 은행권의 추가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IMF는 스페인 실사 보고서에서 대형 은행들은 충분한 자본이 마련되어 있으며 경제 상황 악화를 견딜 수 있는 수익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이번 평가로 금융 부분의 개혁과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확실해졌다면서 취약한 은행을 빠르게 청산하는 전략은 다른 건전한 은행에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의 청산 후 남은 자본 문제는 금융개혁 전략의 다음 단계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은 은행 중 대부분인 10개 은행이 여전히 리스크에 처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은 스페인 최대 저축은행 방키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IMF는 새 정부가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은행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 감독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경제 성장을 위한 성장 협약 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기 회복을 예상했던 낙관론에서 한 발 물러나 재정 협약을 마련한 유로존에 이제 성장 촉진을 위한 성장 협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날 유럽 회의에 참석해 재정 긴축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유로존이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드라기 총재는 성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조 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에 대해 드라기가 유로존 회생의 기대치를 낮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드라기 총재는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로 시장에 개입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통화 완화 정책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할 것으로 점쳐지는 올랑드 사회당 후보도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독일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드라기 총재의 성장 협약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재정 긴축만으로는 유럽을 경제 위기에서 구해낼 수 없다면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정부 부채를 늘리는 단순한 경기 부양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형태의 성장 지향이 필요하다면서 유럽은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한 주간 실업수당을 신청한 신규 신청자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낮게 발표될수록 고용시장의 개선으로 해석하고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1시에는 기존주택 판매 건수 증가율이 발표됩니다. 매매 계류 중인 주택들의 판매 변화량으로 기존 주택의 판매 활성화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 모기지 은행, 중개업 등 광범위한 경제 주체가 연관되어 있어 중요합니다. 높게 발표될수록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내일은 일본의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준금리는 동결을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한 추가 유동성 공급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GDP 증가율이 발표됩니다. 어제 FOMC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9%로 소폭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이번 1분기 GDP 증가율은 지난 4분기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